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과외 오문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역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편으로 독해 제3부분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3부분은 단기간에 점수를 훅 올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떨어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법 배워볼까요? 우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독해제 3부분은 문제당 1분으로는 부족해요. 독해제 1부분과 2부분에서 절약한 시간을 독해제 3부분에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총 6문항입니다. 8분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문제를 풀어보니 어떠신가요? 시간 배분의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독해제 3부분 문제 풀어보면서 시간 배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독해제 3부분 6문항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바로 지문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과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별표 옆에 있는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差不多先生. 여러분, 先生일단은 선생님이에요. 남성을 부를 때 선생인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은 독해제 1부분에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差不多先生이 做事情, 일을 할 때 여러분 差不多先生은 고유명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差不多 선생님께서 일을 할 때 자, 여러분 A번, B번, C번, D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해제 3부분 문제 풀 때 A, B, C, D 보기는 웬만큼 다 외우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쓰기, 듣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역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缺少 중요합니다. 부족하다란 말이에요. 缺少重点 뭡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常不按时做完 자주 제때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不认真 뭡니까? 착실하지 않대요. 성실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D번에 여러분 이 술목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符合要求 쓰기 제 1부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구에 부합하다. 완전히 요구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差不多 先生이 일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잡고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你认识差不多先生吗? 대충 해석하셔요. 수로만 잡으시면 돼요. 당신은 差不多 선생님을 아십니까? 他不一定很懒. 여러분 수로 모르면 안 되죠. 懒 사극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알고 하셔야 돼요. 게으르다. 그가 아주 게으른 것도 아니고 也不一定没有耐心. 그래서 수로 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耐心도 많이 나옵니다. 인내심이에요. 그러면 인내심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 보기 없었어요. 딴 여러분 항상 듣기나 독해 딴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내용에 포인트가 있어요. 做事 하지만 이 差不多 先生은요. 做事往往不够认真. 답의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이게 키워드였어요. 정답이에요. 일을 할 때 종종 충분히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보기에서 이 差不多 先生이 일을 할 때 做事 어때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不认真 이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지문에는 做事往往不够认真 나왔지만 간단하게 나왔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석할 거예요. 시간 아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2번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觉得只要差不多就行了. 그냥 거의 대충 하면 就行了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일을 대충 한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당연히 보기 질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关于外号. 여러분外号를 몰라요. 어쨌든 모르다 하더라도 外号에 관해서 거의 知道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보기 체크할게요. 不太正式 여러분 이거 4급 어휘예요. 정식적이다.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다. 表示反对 반대를 표시하다.
让人感动,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다. D번에 非常简单,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면 外号가 뭘까요? 자, 여러분 外号 모른다고 치십시다. 外号는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읽기를 못하세요. 根据는 무엇에 근거하여예요. 根据一个人的特点. 한 사람의 특징에 근거해서 게이타 그에게 지 별표. 여기서 지가 모르는 뜻이기 때문에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특징에 따라 그에게 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起的不太正式的名词. 여러분, 起 名字를 알아야 돼요. 이름을 짓다. 그에게 지어준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外号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어디 섹션에 주의하셔야 될까요? 不太正式. 그래서 별명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은 이름이다. 보기 보면 똑같이 나오거나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常常带有开玩笑的意思. 자주 농담, 장난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带有 수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一般情况下, 여러분 독해제 3부분 하다 보면 독해제 1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반 상황에서情况 무조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상황에서 只有熟悉的人之间, 여러분 之间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누구누구 사이, 누구누구 간에. 반드시 잘 아는 사람 사이 간에 才会互相叫外号. 비로소 상호 간에 별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 보기 중에서는 정답은 뭘까요? 不太正式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확인할게요. 选择职业最重要的是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 주제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选择职业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번에 上班地点近 출근하는 곳이 가깝다. 自己感兴趣 자기 스스로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感兴趣 모르시면 안 되겠죠? 家人支持 가족들이 지지해야 된다. 여러분 지양진 이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양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높습니다. 자, 3번 职业没有好与坏的区别 수로 잡으셔야 돼요. 직업은요. 좋고 나쁨의 차이점이 没有 없습니다. 关键看 관건은 봐야만 합니다. 自己是否喜欢 자기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有很多人觉得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收入高的工作才是好工作. 뭡니까? 수입이 높은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其实 사실은요. 只要自己感兴趣并有好的发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또한 有好的发展 좋은 발전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겠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那就是입니다. 一份理想的工作 가장 이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주장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봐. 自己感兴趣 자기 스스로가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有好的发展 좋은 발전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D에서 언급된 것 중에 정답은 뭘까요? B이겠죠. 아니면 有好的发展 이겠죠. 근데 보기에 있는 것은 B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역시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手机付款 모르시면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결제입니다. 휴대폰 결제의 优点是 장점은 자, 우쉬 우가 나오면 학생들 너무 어려워요. 우는 없다, 없을 무잖아요. 우쉬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 미마.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B번에 简单方便 뭡니까? 간단하고 편리하다. C번 可以打折 할인도 할 수 있고요. D번에 不用排队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해드렸지만 사실 선생님 문제 풀 때 관용어 버립니다. 이거 해석 안 해요. 그래서 超市可以使用手机付款了 이렇게 대충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용어나 부사어나 보어는 독해 파트에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现在越来越多的超市 현재 점점 많은 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购物时 구매할 때 不用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像以前那样 끊어읽기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전처럼 그렇게 带着现金 현금을 휴대하거나 或者银行卡 은행카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不需要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准备零钱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只要点开 여러분 点开는요 클릭해서 열더란 말입니다. 휴대폰상에 手机钱包만 클릭해서 열면 就可以完成付款 결제가 완성이 됩니다. 既简单又方便 답 나왔네요. 휴대폰 결제는 어떻다고요? 既简单又方便 선생님, 既 A, 又 B 배운 적 없는데요. A, 그럼 이거는 있잖아요. 요 A, 요 B. 결론이에요. 휴대폰 결제는 어떻게 해요? 简单方便 여기까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B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듣기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因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很受顾客欢迎 누구의? 고객의 환영을 아주 받습니다. 외우세요. 受欢迎 누구의 환영을 받는다? 고객의 환영을 받는다. 很受顾客欢迎 手机付款의优点은요. 简单方便이라는 것을 바라할 수 있겠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독해제 3부분에 여러분 마지막에 단문 3개가 나오는데 그 단문 3개는 질문이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철저하게 하셔야지만이 마지막에 안 찍을 수 있어요. 대충 찍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럼 5번, 6번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문에 문제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질문 2개 확인하셔야 돼요. 关于妈妈, 엄마에 관해서 거의 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번에 很懒, 조금 전에 나왔어요. 게으르다, 아주 게으르대요. B번에 요새 추신 외우셔야 돼요. 그럼 추신은 세심하지 않다, 부주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리치가 뭐죠? 힘입니다. 리치 있다, 힘이 세대요. 그 다음에 D번에 要求严格, 주술로서 요구가 엄격하다. 이렇게 덩어리를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A, B, C, D 보기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엄마에 관련해서 우리 질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爸爸希望女儿怎么样? 아빠가 딸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희망합니까? 자, A번에 성지优秀, 성적이 우수하기를 희망할까요? B번에 快乐地长大, 즐겁게 자라다, 장다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자라기를 바랄까요? C번에 更加努力, 더 노력하기를 바랄까요? D번에 做事仔细, 일을 할 때 仔细, 꼼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심하다. 일을 좀 세심하게 하기를 바랄까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 아빠에 관한 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前不久 얼마 전에 一个叫虎妈猫爸 여러분, 虎妈猫爸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一个叫虎妈猫爸라고 불리는 电视剧, 电视剧가 여러분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引起了很多人的关注, 술목 잡으셔야 되겠죠. 이 드라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其中的夫妻两人 그게 부부 2명이 在怎样教育女儿的问题上 딸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看法完全相反.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에 쓰기제 일부분에 어순별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견해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부부 2명이 어떻게 하면 딸아이를 교육해야 되는지 문제상에서 견해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죠.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나올 거예요. 妈妈对女儿要求十分严格. 정답 나왔죠? 이거예요. 엄마는 딸아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要求十分严格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5번의 정답 뭡니까? D번. 이렇게 마킹하셔야 돼요. 希望女儿考试次次拿第一. 바란대요. 딸아이가 시험에서 매번 1등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대충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爸爸去 아버지는 오히려 希望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6번의 정답 나오겠죠? 뭘까요? 뒤에 거 잘 살피셔야 돼요. 能尊重女儿的兴趣 딸아이의 흥미를 뭡니까 여러분? 존중하기를 희망합니다.
让女儿 딸아이로 하여금 健康快乐的长大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기만을 시황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번의 정답은 B번. 나왔잖아요. 健康快乐的长大. 그래서 정답은 B번. 자, 이거예요. 후마마오빠가 듣기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후마마오빠가 뭔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엄마, 고양이 아빠. 그래서 호랑이처럼 엄마는 딸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고양이 아빠는 그냥 딸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유쾌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듣기에 나왔기 때문에 독해에서 배경 지식을 확실하게 길러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제 3부분과 듣기는 문제풀이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무조건 먼저 문제와 보기를 확인하여 지문에서 파악할 내용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보기에 답이 있으니 항상 문제와 보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HSK 오늘의 가외 독해 제3부분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듣기 제1부분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외 오문경입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듣기 제1부분을 독파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쌤, 쓰기 독해는 자신 있는데 듣기가 도무지가 안 들려요. 듣기 잘하는 방법은 없나라는 질문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듣기 파트 공부법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첫 번째, 눈으로만 읽는 거 금지. 문제를 눈으로만 읽고 풀려하지 말고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 끊어 읽는 연습,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확인 후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듣기 제1부분의 문제는 대부분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상반되는 내용이 출제가 되니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고 핵심 키워드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쌤이 알려드린 팁 기억하셨나요? 그 팁을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핵심 키워드 다 캐치하셨나요? 모든 내용을 듣기보단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문제 듣고 풀이해볼까요?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手表, 손목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马上就能修好.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우를 몰라요. 사실 시우는요. 이렇게 단어 바꿔드리면 알 거예요. 시우리. 내가 시우리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축약된 표현들을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목시계가 수리가 될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드는 이거예요. 马上. 바로 손목시계가 수리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우리가 베이스 깔아야 돼요. 손목시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손목시계가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만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小姐你的手表问题比较严重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못 적어도 돼. 그런데严重은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엄중해, 심각해 예요. 我们可以帮您检查一下 뭐 들어야 돼 여러분? 수러, 检查. 检查. 检查가 뭐죠? 검사하다. 검사 좀 할게요. 심각하니 검사 좀 할게요. 이런 거예요. 不过这得需要2-3天的时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쉬야오라는 단어를 몰라요. 쉬야오가 뭐예요, 여러분? 필요하대요. 얼마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쉬야오 2-3天的时间. 여러분 앞에 严重 나왔어요. 심각하대. 检查 검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대요? 쉬야오 2-3天的时间. 전체 내용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 개면 충분해요. 그러면 손목시계가 바로 수리가 될까요? 아니요, 불일치. 이거죠. 시우리가 나오면 일단은 고장이 났거나 그 고장난 여부가 어떤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는 시간만 들어보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小姐,你的手表问题比较严重. 당신의 손목시계 문제가 比较严重, 비교적 심각합니다. 我们可以帮您检查一下.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이거 해석할 필요 없겠죠? 检查一下, 검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不过这得需要2、3天的时间. 하지만 2, 3일 정도가 필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실게요. 듣기는 독해 영역 플러스 듣기 영역이다. 자, 이걸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타 이첸주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가 이전에 빌린, 그렇죠. 새를 새를 넣은 방이, 그가 이전에 빌렸던 방이 更好,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뭐죠?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방과 이전에 빌렸던 방의 비교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전에 빌린 집이 더 좋대요. 그러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들어보세요. 这房子虽然小了点儿，但是价格还可以，而且交通也方便。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这房子 일단은 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小了点儿. 여러분 이 섹션에서 안 들렸을 거예요. 좀 작다 그러면 小了一点만 여러분께서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듣기에는 축약형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작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价格还可以. 가격 괜찮다 그랬고 交通方便. 교통 편리하다 그랬어요. 쌤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집이 나오면 항상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집이 나오면 가격이 나올 것이고 교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단어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격 모르면 안 되고 교통이 편리한지 불편한지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 小了点儿, 价格可以, 交通方便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에요. 比我以前租的房子好多了。 그렇죠. 比我以前租的房子好多了. 이전에 제가 빌렸던 집보다 好多了. 훨씬 좋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치불일치. 이전의 집이 더 좋습니까? 상반되는 내용이 5대5. 절반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요. 불일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3번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해석할게요. 他没记住信用卡密码. 여러분, 记住가 뭐예요? 기억하다. 没记住,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信用卡密码. 미마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억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有件事说出来，你可能不一定相信。我竟然忘记了自己的信用卡密码。 여러분, 불필요하게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스크랩 내용을 보시면 有件事说出来你可能不一定相信. 그럼 이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데서 에너지 소비 안 해요. 안 들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내용은 모르면 안 돼요. 사극 공부하시면서. 이 아이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我竟然 내가 뜻밖의 잊어버렸어요. 忘记了信用卡的密码. 여러분 没记住 바꿔서 나온 표현으로 뭡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어. 忘记了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억했나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한국어까지 설명 다 했는데 불일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치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지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4번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他不喜欢室友总是抽烟. 他不喜欢. 여러분室友가 뭐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室友 오늘 룸메이트예요. 오, 쌤, 저는 다른 단어를 알고 있는데요. 룸메이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웅거 있잖아. 토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중국 사람은 室友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죠. 그가요, 룸메이트가 항상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제 조건 깔게요. 室友, 이 룸메이트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이런 게 듣기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걸 베이스 깔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我的室友非常爱抽烟。 뭐라 그랬어요? 我的室友非常爱抽烟 나왔어요. 室友 나왔어요. 저희 룸메이트가요. 굉장히 담배 피는 거 좋아합니다. 일단은 담배 피는 거 좋아한대요. 早上起床要抽，中午太困也要抽，晚上睡前还要抽。
자, 여러분 끊어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早上起床要抽中午太困也要抽晚上睡前还要抽이렇게 끊어읽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 점심 때 너무 졸려도 피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도 게다가 더 피고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시오가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내용이 나오겠죠. 真让人受不了。 뭐예요, 여러분? 真让人受不了 별표. 여러분 이거 쓰기 제 1부분 어순별 문제도 응용이 되던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견딜 수 없게 해. 真让人受不了. 그러면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 이 화자, 룸메이트가 담배 피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여기까지 해석 다 했어요? 일치, 불일치? 일치. 정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룸메이트가 담배 피는 거 안 좋아해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真让人受不了 너무 중요하겠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리왕은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의 가회를 통해서 가지고 문제들은 전부 다 듣기만 나오냐? 아니요. 독해 쓰기에 나오고 또 독해에서 배웠던 것도 단지 독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에 후리왕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互联网十分安全. 인터넷이 굉장히 안전하대요. 그러면 안전한지 요것만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互联网在改变我们生活的同时， 자, 여러분 첫 번째. 互联网在改变. 改变 정도는 모르시면 안 되겠죠. 改变, 바꿨대. 변화시켰대요.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그 뒤에 거 안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改变, 바꿨대요. 그 다음에 동시는 동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也给我们带来了很多麻烦。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带来麻烦, 번거로움을 가지고 오다.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또한 우리에게 아주 번거로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자, 그럼 어떠한 번거로움이 나올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比如信息安全问题， 자, 여러분, 비루 못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빈칸 채워 넣는 문제 독해제 1부분에 나왔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신시 안전 원티. 신시 모르겠지만 안전 원티. 안전 문제요. 이게 번거로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안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중에 여러분 신시 몰라도 안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시는요 정보예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의 안전 문제는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제1부분은 문제와 문제 사이에 15초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킹하고 바로 다음 문제의 보기를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듣기 풀이법,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HSK 오늘의 가회 듣기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듣기 제2부분 이것만 들어봐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1. 小姐，你的手表问题比较严重，我们可以帮您检查一下。不过这得需要2-3天的时间。手表马上就能修好。2. 这房子虽然小了点儿，但是价格还可以，而且交通也方便，比我以前租的房子好多了。说话人以前租的房子更好。3. 有件事说出来，你可能不一定相信，我竟然忘记了自己的信用卡密码。说话人没记住信用卡密码。4. 我的室友非常爱抽烟，
早上起床要抽，中午太困也要抽，晚上睡前还要抽，真让人受不了。说话人不喜欢室友总是抽烟。5、互联网在改变我们生活的同时，也给我们带来了很多麻烦，比如信息安全问题。互联网十分安全。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외 오문경입니다. 오늘은 듣기 제2부분 이것만 들어봐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듣기 제2부분은요.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인데요. 듣기 제2부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듣기 제2부분에서는 상태 상황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므로 지문이 긴 상태 문제를 풀 때는 보기의 내용을 빠르게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쌤이 알려드리는 팁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듣기 전에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죠?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면 키워드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쌤과 함께 다시 한번 문제 듣고 풀이해 볼까요? 듣기 제2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에 긴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는 여러분께서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조건 보기를 이해하고 중요한 키워드 잡고 내가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A번 한번 읽어볼게요. TCN 이런 거 모르시다는 거죠. 미리, 완성, 완성하다. 미리 완성하다. 그러면 완성 이런 단어가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트위치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돼요. 지연하다, 미루다. 그러면 얼마간 미뤄졌대요? 2주, 2주간 미뤄졌대요. 그러면 트위치 나오는지 들으셔야 되겠죠. 자, 10번이고 듣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출현,错误는요. 출현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错误는 잘못, 과오예요. 그러면 과오가 나타나다, 실수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T번에计划, 계획인데 이런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 잠시, 잠깐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暂时인데 짠만 쓰였어요. 계획이 잠시, 팅, 정지가 되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음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公司的网页还要多长时间才能做好呢？按计划还要2个多星期，但是进行得很顺利，这个周末就能完成了。公司的网页进行得怎么样？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한글이 됐든 아니면 병음이 됐든 뭔가를 마킹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조, 순리 들으셨어요? 완성, 완성 들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순리가 뭐죠? 순조로워서 완성, 완성했어. 이것만 딱 들어도 뭡니까, 여러분? 정답은 내가 질문 못 들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미리 완성하다. 그래서 보기에 답이 있어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꽁쓰더 왕예, 여러분 왕예가 홈페이지예요. 어렵죠? 그런데 나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가 还要多长时间, 多长时间이 뭐죠? 얼마나 걸리면 才能做好 서로 잡으셔야 되겠죠?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려야지만이 비로소 다 될 수 있을까요? 按计划还要2个多星期. 그러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2주간. 그런데 按计划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안은요 누구의 축약형이냐면 무엇에 따르면 按照예요. 그럼 계획에 따르면 按照计划 들었을 텐데 按照 대신에 照가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들. 여러분 앞으로 듣기에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많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획에 따르면 按计划还要2个多星期 2주 넘게 걸립니다. 但是나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 들어야 되겠죠?
进行的很顺利. 이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这个周末就能完成了. 이번 주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하세요? 순리고 그 다음에 완성. 원래는 2주 넘게 걸렸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완성. 이 정도의 여러분 키워드는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公司的网页进行的怎么样? 회사의 이 홈페이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뭐죠, 여러분? 提前完成. 이렇게 여러분께서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반드시 보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읽으세요. 性格幽默. 여러분 4급 어휘예요.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성격이 유머러스하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性格幽默 기억하셔야 되고요. 上课 수업을 하는 것이 우울리어. 여러분 우울리어 같은 단어 딱 들었을 때 무료라고 연상이 되시죠? 수업하는 것이 재미가 없대요. 자, C번도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要求严格 이거 여러분 이거 쓰기 제1부분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요구가 엄격하다. 要求严格 너무 중요합니다. 요구가 엄격하다. 做事认真 뭐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진지하다. 认真 반드시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격이 유머러스한지 수업이 재미가 없는지 요구가 엄격한지 일을 하는 것이 진지한지 이런 아이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음원 한번 들어보실게요. 大家都很喜欢上王老师的课，觉得很有趣。王老师的课虽然有趣，但他的要求很严格。上学期的考试，好多同学都没过呢。女的觉得王老师怎么样？ 그럼 질문이 뭐였어요? 女的觉得王老师怎么样? 누가 언급이 됐습니까? 王老师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남자 뭐라고 그랬어요? 大家都很喜欢王老师的课. 그렇죠. 이제 딱 들으면서 해석되죠. 모두가 왕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합니다. 觉得很有趣. 여러분 이 정도. 有趣는 뭐예요, 여러분? 재미있다란 말이에요. 모두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생각입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王老师的课虽然有趣 나왔습니다. 그래요. 왕 선생님의 수업이 비록 재미있지만 여러분 1번에서도 但是 나오면 그 뒤에 거 들어야 되는 것처럼 但 이거 나왔어요. 但是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他的要求很严格 똑같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서 똑같은 내용 마킹하세요. 듣기는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하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要求严格를 모르면 안 돼요. 하지만 그의 요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上学期的考试 지난 학기의 시험요. 好多同学都没过呢. 많은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요. 没过 수로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女的 여자.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재밌다예요. 하지만 여자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여자가 왕 선생님의 수업이 어떠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뭐? C번에 要求严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2번입니다. 자, A번에 看病 해석하세요. 진료를 하다, 진찰을 하다. B번에 问路 길을 묻다. C번에 逛街 쇼핑하다. D번 별표. 자, 이 어휘는요. 2017년까지 나오지 않았던 제시어예요. 2018년부터 나옵니다. 다른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녀의 동작만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你好，请问医院西门怎么走？前面路口左转就到了。女的在做什么？ 여러분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죠. 키워드 뭐였어요? 怎么走가 나왔어요. 여자가 怎么走 하는 순간 지금 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남자의 내용은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데서 에너지를 축적하셔야 돼요. 你好, 안녕하세요. 请问 실례합니다만 医院西门怎么走 병원 서문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마킹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前面路口 앞에 길에서요. 左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左转就到了. 左转이 뭐예요, 여러분? 좌회전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바꿔서 나온 편이거든요. 左转右转 대신에 더 많이 쓰는 게 左 커브를 돌다 과이입니다.
그래서 과의 이 어휘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조한 대신에 주어 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보기를 안 들어도 여자가 지금 길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고 바로 B번 정답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사실 점머저 딱 나오는 순간 B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10여 초의 시간을 어디다 하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봤던 1, 2번 있잖아요. 보기의 지문이 긴 거. 그것의 보기를 이해하는데 할애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정답을 찾은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서 어려운 예문을 살펴봐라. 꿀팁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보실게요. 여러분 A, B, C, D 확인하세요. 很奇怪 이상하대요. 很骄傲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骄傲가 뭐예요, 여러분? 骄傲는 여러분들이 거만하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교만하다.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C번에 뭐죠? 生气, 화를 내다. 很伤心, 굉장히 상심하다. 여러분 A, B, C, D 딱 보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남녀의 태도, 심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어 체크하고 이거 태도, 심정, 어투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정리하시고요.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지아아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아아우는요.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거만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음원 한번 듣고 들어갈게요. 昨天的比赛我又得了第一名，这已经是我第3次拿第一名了。太好了，祝贺你。难的是什么意思？ 여러분 第一名 이거 나왔어요. 1등을 몇 번 했어요? 3次 3번 했대요. 1등만 3번 했대요. 그럼 여러분 A, B, C, D에서 거만하다입니까? 교만하다입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昨天的比赛 어제 경기 我又得了第一名 나 또 1등을 했어 이런 말이겠죠. 这已经是我第3次拿第一名 내가 제3회 3번이나 나 第一名 1등을 한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만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1등, 第一名. 그 다음에 3次, 3번 이것만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太好了, 너무 잘 됐어. 祝贺你 이런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 축하해 란 말이겠죠. 그래서 难的是什么意思? 남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B번. 그래서 骄傲는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기다 중요합니다. 정리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感冒了 모르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每天 단련하다, 단련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锻炼 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롱이는 쉽다예요. 뭐 하기가 쉽다? 병이 나기가 쉽다. 여러분 한 번은 근데 듣기 시험에 롱이 생략이 나고 그 다음에 수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롱이 생략되더라도 이만 나왔을 때라도 이는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和男的一样 남자와 똑같아요. 자, 그럼 이런 제시어들이 나올 것이고 선생님이 어떤 류의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상태 상황.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几天天气突然变冷，我都感冒了。你应该像我一样，每天坚持锻炼身体，这样才不容易生病。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 자,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 들었어요? 감마오 했을 때 남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또한리 선생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만 들어도 여자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마킹하셔야 돼요. 자,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这几天天气突然变冷 수러 위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变冷 어떻게 해요? 춥게 변했어. 요 며칠 날씨가 춥게 변해서 我都感冒了 내가 감기에 걸렸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또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또는 이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쌤 또에 我都感冒了 내가 모두 감기에 걸렸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都러의 호응 구조로서 已经了 내가 이미 감기에 걸렸어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你应该像我一样 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像 누구와 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너도 마땅히 나처럼 해야 돼.
每天坚持锻炼身体 별표. 여러분 이거요. 어순별 문제에 나왔어요. 진정한 수로는 뭔데요? 또한 리엔이 아니라 지엔출이에요. 그 이하에 많은 분들이 또한 리엔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로 자리에 또한 리엔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선 진정한 수로가 지엔출이고요. 그 이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의 형태가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져서 매일 신체에 단련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这样才不容易生病. 뭐랍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감기에 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 들으시면서 항상 끊어있는 연습들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놓치시면 안 돼요. 关于女的 여자에 관련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뭐? B번에 每天锻炼 여자의 상태를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제2부분은 1부분에 비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듣고 연습하여 단기간에 듣기 영역 점수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HSK 오늘의 가회 듣기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헬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듣기 제3부분 단문을 잡아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一、公司的网页还要多长时间才能做好呢？按计划还要2个多星期，但是进行得很顺利，这个周末就能完成了。公司的网页进行得怎么样？二、大家都很喜欢上王老师的课，觉得很有趣。王老师的课虽然有趣，但他的要求很严格。上学期的考试，好多同学都没过呢。女的觉得王老师怎么样？三、你好，请问医院西门怎么走？前面路口左转就到了。女的在做什么？四、昨天的比赛我又得了第1名，这已经是我第3次拿第1名了。太好了，祝贺你。男的是什么意思？五、这几天天气突然变冷，我都感冒了。你应该像我一样，每天坚持锻炼身体，这样才不容易生病。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HSK 4급 오늘의 가회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듣기 제3부분 단문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듣기 제3부분 단문을 잡아라 편을 준비했습니다. 단문은 보기의 지문의 길이가 듣기 2, 3부분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단문을 듣기 전 무조건 보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해요. 또한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마킹하는 훈련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쌤이 알려드린 팁을 생각하며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역시 단문이 제일 어려우셨죠. 또한 듣기 전에 보기 확인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 쌤과 함께 다시 한번 문제 듣고 풀이해 볼까요? 선생님 듣기 제3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1번 한번 보실게요. 자, A번. 他们准备开会. 그들은 회의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准备开会 이런 거 먼저 속으로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B번에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公司发展很快. 회사 발전이 굉장히 잘 된대요. 발전이 잘 되고 있다. 자, C번에 他们想开公司. 그들이 회사를 열고 싶대요. 그 다음에 D번에 公司现在很忙.
회사가 굉장히 바쁘대요. 그럼 여러분 A번 보세요. 회사에 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음원 들어가 볼게요. 你跟小丽在讨论什么？态度那么认真。我们在讨论怎么解决公司遇到的困难。这段时间市场压力太大，我们公司几乎停止了全部工作。这件事情很麻烦。今天下午我们正准备开个会商量这件事。这是个好主意，这样可以听听大家的意见。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이 대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你跟小丽在讨论什么? 샤오리하고 당신 지금 뭐 토론하고 있어요? 타이도 나머 른전. 여러분 이렇게 술목 구조나 주술의 구조로 꼭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뭘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남자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我们在讨论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怎么解决公司遇到的困难. 자, 이 섹션 읽으세요. 해결하다, 解决,困难,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해결합니까, 여러분? 회사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解决, 遇到困难. 그래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듣기가 안 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这段时间市场压力太大. 지금 시장의 압력이 너무나 커요. 자, 야리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의 압력이 너무나 커서 지금 회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我们公司几乎停止了全部工作. 이 단어가 좀 어려웠겠죠? 여러분, 멈추다 정지되란 말입니다. 회사의 모든 전부의 일이 지금 거의 뭐했다? 停止, 멈춰졌습니다.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남자의 대화문을 통해서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대화, 남녀가 주고받는 这件事情很麻烦. 그렇죠. 이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 까다롭죠. 今天下午我们正准备开个会. 开个会, 이 섹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듣기는요. 축약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마침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准备开个会. 회의를 해서 뭐 하려고요? 商量这件事情, 이 일을 상의하려고 마침 회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A번 들어가셔야 되겠죠. 他们准备开会. 그들은 지금 회의를 하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다지 안 들어도 돼요. 뒤에 있는 내용은 这是个好主意. 아,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这样可以听听大家的意见. 이렇게 하면 회의에서 일을 상의하면 모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난더.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돼요. A번에 난더身体好. 남자가 건강하대요. 몸이 좋대요. 난더 收入. 여러분 收入 모르시면 안 되겠죠? 수입입니다. 收入高, 수입이 높다고 해요. 자, 세 번에 난더 工作轻松. 여러분 轻松 모르시면 안 되죠. 홀가분하다, 수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일이 좀 수월하대요. 자, 이번에 난더 是个医生. 직업 나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죠. 남자가 의사래요. 그럼 팩트 체크하세요. 남자가 의사인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볼게요. 几天不见，你的脸色看起来怎么这么差？是不是生病了？不是的，因为这段时间晚上的手术比较多，总是要到很晚才能睡觉。你要多注意身体，还是我的工作好，不会像你们那么累。是啊，所以我很羡慕你。女的为什么羡慕男的？ 질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女的为什么羡慕男的? 여자가 왜 남자가 부럽다고 했어요? 자,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几天不见, 며칠 보지 않았는데 你的脸色看起来怎么这么差? 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怎么这么差? 여러분, 차가 뭐예요?
수준이 떨어지다 좋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의 혈색이 안색이 칸치라이 보기에 어쩜 이렇게 안 좋니? 나쁘니? 란 말이겠죠. 차 이거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是不是生病了? 여러분 남녀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하고 제안하고 거기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是不是生病了? 혹시 병이 난 거니? 라고 하니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不是的 아니 因为这段时间晚上的手术比较多. 자,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모르세요.手术는요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 그러면 몇 번 소구하셔야 돼요? D번 딱 소구하셔야 돼요. 남자가 의사 아니고 여자가 의사.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여자가 의사라는 걸 여기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手术比较多. 手术 이게 키워드였어요. 저녁에 요 며칠 수술이 많아서요. 总是要到很晚才能睡觉. 뭡니까? 아주 늦게까지 하다가 才能睡觉. 그제서야 잠을 잤어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你要多注意身体. 뭐죠? 건강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还是我的工作好. 아무래도 我的工作好. 제 일이 좀 낫겠네요. 不会像你们那么累. 당신네들 의사들처럼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是啊 맞아요. 所以我很羡慕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러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手术라는 단어 모르면 여자의 직업 체크 못합니다. 女的为什么羡慕男的? 왜 여자는 남자를 부러워했습니까? 정답은 뭐죠 여러분? C번에 남자의 일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홀가분하다. 수월하다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男的工作轻松 이렇게 정답 C번 마킹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역시 보기 보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상태, 상황. A번 보니까 想买电脑. 뭘 사고 싶대요? 컴퓨터를 사고 싶대요. 그러면 컴퓨터 주의하세요. 뭔가를 사는 대상 주의해서 듣는다. 电脑 또 역시 电脑 나옵니다. 그러면 电脑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电脑坏了. 컴퓨터가 고장이 났대요. 자, C번에 要去商店 상점에 갈 거래요. D번에 不常上网购物. 여러분 자주 뭐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터넷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上网购物 읽으세요. 上网购物는요.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다라고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上网购物 그래서 자주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들어볼게요. 你在网上做什么呢？和朋友聊天吗？不是，我在选电脑，我一直想换台新的。听说网上卖的东西很多都是假的，你小心别被骗呀。不会的，我经常在网上买东西，网上的东西又便宜又好用。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여러분 선생님 하는 거 보이시죠? 항상 이렇게 마킹해요.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은 대충 이렇게 마킹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리는 대로 항상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你在网上做什么呢? 당신 인터넷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和朋友聊天吗? 聊天뭐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不是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말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我在选电脑. 选 이런 단어들을 놓치세요. 我在选电脑 해석하세요. 내가 컴퓨터를 지금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고 싶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A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딱 여기까지 들어요. 그 뒤에 거 잘 안 들어요. 일단은 A번 마킹합니다. 그러면서 我一直想换台新的. 제가요 새 것으로 한 대 교체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听说网上卖的东西很多都是假的. 해석하셔야 돼요. 듣기로는 인터넷상에서 파는 물건들이 아주 많은 것이 전부 다 지하 모를 수 있죠. 가짜라고 하는데 그렇죠? 你小心别被骗啊. 뭡니까? 조심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빼이되는 행위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 속임을 당하다. 그쵸?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있는 남자가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안 들어도 되지만 그래서 중심 키워드는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짜를 지하더. 그래서 뭐 하라고 여러분? 被骗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래. 不会的. 그럴 리 없어요. 我经常在网上买东西. 여러분 이거 딱 나오면서 D번 아니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제가 자주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요. 网上的东西又便宜又好用. 이거 들으면서 마킹하셔야 돼요. 인터넷상의 물건이 싸고 쓰기에도 좋아요 라고 했어요. 남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듣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36번부터 45번까지는요. 단문이 5개가 나와요. 근데 이 단문 하나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2개가 연결돼요. 그래서 먼저 보기, 이해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4번, 5번 보도록 할게요. A번 적극적이다. 지지 모르시면 안 돼요. 지지, 제주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자, B번에 선택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독해에서 이미 다 배워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选择离开 떠나는 것을 선택하다. 자, C번에 提出 뭐죠 여러분? 제시하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提出问题 쓰기 영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 어휘 지금 듣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제때, 暂时 그래서 잠정적으로 잠시 포기하다. 暂时放弃. 자, 5번 보겠습니다. A번에 心情愉快 기분이 유쾌해. 기분이란 또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번. 이 단어 너무 중요하죠. 한 번은 독해 제1부분에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험을 쌓다, 积累, 经验 기억하셔야 돼요. 자, C번. 不再勇敢. 더 이상 다시 용감하지 않다. 용감 이런 단어도 듣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放弃, 放弃 나왔네요. 放弃工作, 일을 포기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를 하고 음성을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没有人喜欢压力，但是压力却常常给人们带来想不到的收获。当我们有压力时，如果选择勇敢接受，并且用各种办法去解决，那么压力不仅会让我们越来越坚强，还能让我们积累经验，学会更多解决问题的方法。4. 有压力时应该怎么做？ 5. 根据这段话，压力可能会让人怎么样？ 자, 그럼 여기서 이 단문을 들으니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첫 번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자주 나왔으니까 야리,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첫 줄 한번 볼게요. 没有人喜欢压力. 여러분 들으면서 해석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没, 없다, 喜欢 이렇게 먼저 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에서 但是 나오면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压力却常常给人们带来 하지만 스트레스는 자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뭘 가져다 줍니까? 想不到的收获. 여러분 收获는요. 한 번도 듣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사랑 같이 외워놔야 되냐? 带来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수학을 가져다 줍니다. 수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想不到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当我们有压力时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如果选择勇敢接受 어떻게 여러분? 용감하게 接受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다면 并且 게다가 用各种方法 각종의 방법으로 去解决 그것을 해결한다면 이게 섹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解决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4번, 1번 옆에다가 解决 딱 마킹하는 거 들었죠? 이런 걸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돼요. 那么 그러면 压力不仅会让我们越来越坚强 그렇게 하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越来越坚强 강하게 만들다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할 것이고요.
还能让我们积累经验. 똑같은 단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질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번, B번 옆에다가 积累经验 옆에다가 딱 마킹하셔야 돼요.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学会更多解决问题的方法.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또 더 다양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4번의 질문 뭐였어요? 有压力时 스트레스가 있을 때 应该怎么做? 어떻게 마땅해야 될까요? 지문에서는 뭐가 있어요?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각종의 방법을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정답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자, 5번 문제는 뭡니까? 根据这段话, 이 대화문을 통해서 压力可能会让人怎么样? 이 스트레스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까요? 당연히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두 번째, 경험을 쌓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번, 积累经验. 영상을 마치기 전 꿀팁 하나 얻고 가세요. 단문은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거의 똑같이 언급이 되므로 들으면서 바로바로 보기에 체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오늘의 중요 키워드인 수어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끊어 읽는 연습과 꾸준히 듣기 연습도 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HSK 오늘의 가외 듣기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쓰기 특별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1. 你跟小丽在讨论什么？态度那么认真。我们在讨论怎么解决公司遇到的困难。这段时间市场压力太大，我们公司几乎停止了全部工作。这件事情很麻烦。今天下午我们正准备开个会商量这件事。这是个好主意，这样可以听听大家的意见。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2. 几天不见，你的脸色看起来怎么这么差？是不是生病了？不是的，因为这段时间晚上的手术比较多，总是要到很晚才能睡觉。你要多注意身体，还是我的工作好，不会像你们那么累。是啊，所以我很羡慕你。女的为什么羡慕男的？3. 你在网上做什么呢？和朋友聊天吗？不是，我在选电脑，我一直想换台新的。听说网上卖的东西很多都是假的，你小心别被骗呀。不会的，我经常在网上买东西，网上的东西又便宜又好用。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4. 没有人喜欢压力，但是压力却常常给人们带来想不到的收获。当我们有压力时，如果选择勇敢接受，并且用各种办法去解决，那么压力不仅会让我们越来越坚强，还能让我们积累经验，学会更多解决问题的方法。4. 有压力时应该怎么做5. 根据这段话，压力可能会让人怎么样？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외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HSK 4급 오늘의 가외 문제를 풀면서 많이 어려워했던 쓰기 파트에 가장 틀리기 쉬운 어순별 문제 탑 5를 선정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쓰기, 독기, 듣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풀이 꿀팁을 배워보았는데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문항을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쓰기 문제 한 문항당 1분 기억하시죠? 총 5분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자, 1번은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매달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시험을 보거든요. 학생들이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칭송 사급어휘예요. 모르시면 안 돼요. 홀가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칭송 어휘를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자, 꽁주어는 너무 쉬우니까 1이고요. 자, 1열. 자, 일단 1열은요. 원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홀가분하다 이런 식으로 작문을 했을 거예요. 어순배를 하셨어요. 자, 这份 나왔으니까 양사니까 그대는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쁘가 있어요. 당연히 뿌는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니까 예쁘 칭송도 홀가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디얼은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들어가는 객관적인 소량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형이에요.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문형을 몰랐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디얼, 예쁘, 그 다음에 수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형을 몰랐기 때문에 1번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요? 일이요. 근데 일이 관용어의 수식을 딱 받아서 이 일. 일을 하나 두 개 셀 때는요. fun이라는 양사를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1번 선생님 정말 제가 이런 어순을 몰라서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 이런 고정 형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2번 보실게요. 첫 번째 제시어 收到 내가 직접 뭔가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收到 뭔가를 받았다 수로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2份 조금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까 직업을 하나 두 개 셀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자료나 문서들을 한 부 두 부 셀 때도 fun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어쨌든 양사기 때문에 그대는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메이메이가 나왔어요. 여동생. 그런데 짜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 짜이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고민하세요. 짜이의 용법은 어디에서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자의 추격형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짜이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어휘 모르시면 안 돼요. 야오칭. 여러분 야오칭 어떻게 배우셨어요? 동사로서 초대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미 쇼다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초정장, 초대장,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오칭수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로 쓰였을 때. 근데 야오칭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오칭. 자, 네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이는 뭐죠?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 내. 그러므로 지금 이번에서는요. 在什么什么내 이게 부사어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주어 뒤수로 앞에 들어가서요. 어떤 시간 범위 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시간의 범위 내가 누가 있습니까? 이 티엔내.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특히 수로는 간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짜의什么什么내일은 몰라서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나올게요. 여동생이요. 하루 내에 在一天内收到 몇 부예요, 여러분? 2份.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 쇼다오에 대한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므로 여기서 야오칭은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동생이 하루 내에 2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뒤 수로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3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러분 첫 번째 제시어 읽어보세요. 주어요. 여러분 이 주어요는요.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옵니다. 자, 주어요는 여러분께서 딱 봤을 때 좌우, 우리는 한자 도금 아니까 좌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르겠어요. 정말 좌우일까요? 자, 진식은 나왔습니다. 진행하다. 러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로자리에 넣을 것이고요. 这次调查 여러분 원래는 调查는 조사하다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츠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로 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국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제시어 싼거 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싱이 당연히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 동안 진행을 했다. 항상 시간의 양, 동작의 수는 무조건 수로 뒤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마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실향보라고 하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체크를 못 하시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진싱라 쌍거유에. 자, 뭐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번 조사가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주어, 수어, 보어까지, 실향보어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요는 좌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이 조요는요, 이런 시간과 관련된 내용 뒤에 들어가서 대략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 얼마쯤, 얼마 얼마 가량. 그래서 무조건 어디 뒤에 들어간다? 수량과 관련된 내용, 시간의 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너무 쉬워요. 쇼파, 시자, 샤파, 오케이. 자, 3,000위안을 뭐라고 할까요? 3,000块钱. 일단은 합해 나왔어요. 자, 至少. 세 번째 제시어 뭐죠, 여러분? 선생님, 적어도요. 많은 분들이 해석은 하세요. 적어도라고. 근데 품사를 모르세요. 품사 뭐죠, 여러분? 부사예요. 부사라는 거 인식하셔야지만이 주어 뒤 수랍에 딱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저거 뒤에는 당연히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제시어 때문에 틀리셨을걸요? 자, 여러분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수러 뒤에 들어가면 더예요. 더라고 읽을 때는 뭐죠, 여러분? 정도보어입니다. 첫 번째 정도보어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수러 앞에 들어갈 때는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조동사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니까 읽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정도보어로도 쓸 수 있고 조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4번은 정도보어 아닙니다. 수러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러 없으니까 they, 조동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동사로서 얼마 얼마가 들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동사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 얼마 얼마의 돈이 들다, 쓰다, 소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얼마 얼마의 돈이 들다, day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뭘로 쓰였다? 동사. 자, 그러면 수로 잡았으니까 뭐가 얼마 들었을까요? 최소한 얼마가 들었다. 그럼 뭐가요? 쇼파 들어가야 되겠죠? 관용어 들어갔고요. 명사. 이 쇼파는요. 얼마가 들었을 거예요. 그 뒤에는 당연히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3,000위안이 듭니다. 근데 至少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치 어디, 주 어디, 수로 앞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파는 최소한 적어도 3,000위안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day는 만약에 우리가 회화상에서 야, 3,000块钱 야오가 들어갔으면 여러분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야오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day가 들어갔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건배 하나 들어갑니다. 깜빼이. 자, 깜빼이 별표. 깜빼이는요. 쓰기제 이 부분에 무조건 나오는 제시어예요. 1년에 한 번씩 얹고. 건배하다. 자, 여러분 이 얼은요. 독해제 이 부분에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절대로 문장 앞에 못 나옵니다.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나타내는 성분이 누가 있죠? 왜예요? 인왜예요. 인왜 A. 원인이 있고 그 뒤에 R, 그 다음에 결과 있어야 돼요. A 했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접속사의 호응구조도 쓰기제 일부분에 어순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앞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랑이 있죠? 랑은 첫 번째 뭐로 들어갑니까? 수로 자리로 들어가서 겸어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 수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A와 B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수로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자리에 원인 넣어주고 B 자리에 결과 넣어줘야 되는데 순리 B에 뭐죠, 여러분? 순조롭게 졸업하다. 그럼 이제는 뭐로? 한국어의 해석이 필요하세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랑 넣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합시다 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in way, way.
그럼 여러분 건배가 먼저 나와요. 순조롭게 졸업했으므로 건배합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순조롭게 졸업했으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순리 비예. 그래서요. 그래서 뭐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因为 A, B 몰랐으면 이 5번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회화를 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법은 모르지만 느낌으로 감을 잡고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정 형식과 같은 반드시 자리가 정해져 있는 어휘들은 정확한 어수를 이해하지 못하며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험 전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HSK 오늘의 가회 마지막 쓰기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쌤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再见。